안녕하세요. 수영수지 화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베리 화분 채색할 건데요. 그 전에 작업하는 환경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즘 이렇게 물레로 친 화분도 있고요. 판으로 밀어서 화분을 만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손으로 주물주물해서 만든 화분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저 혼자 한 거 아니고요. 물레는 저희 큰애가 쳐줬고요. 판 작업은 우리 신랑이 해줬어요. 그리고 손 작업 주물주물한 건 제가 했고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조그만 거 이거 이제 요거는 화장토로 해서 요번에 작업하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요거 조그만 거 보이세요? 요거 저희 아이들이 해봤어요. 요번에 두 번째 작업해 본 건데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큰애랑 작은애가 둘이서 이렇게 귀엽게 만들었네요. 자, 이렇게 작업한 거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시면 막 비닐을 죄 씌워놨죠. 어떤 건 이건 보시면 제가 손 작업한 건데 비닐을 위에만 씌워놨어요.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요, 화장토 마르는 환경이 위에가 빨리 마르고 아래가 늦게 마르기 때문에 제가 그 환경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으로 해서 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화분은 방그늘에서 천천히 건조시키는 게 잘 안 갈라지기 때문에 비닐을 씌워서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말리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가 빨리 마르기 때문에 제가 비닐을 씌워서 아래와 어느 정도 맞춰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베리베리 열매하고 꽃 채색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밑에 밑색을 분홍색으로 깔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레드에 물을 많이 섞어서 음영을 줄 거예요. 근데 오늘 포인트는요, 뭘 배우실 거냐면요, 베리 열매 채색하는 거 배울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 색깔을 제가 하나 이따가 공개할 건데 파란색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그 파란색이 구우면 파란색이 아니고 남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물감이 들어가고 나중에 구웠을 때 어떻게 될런지 비교해 보려고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 도자기 물감은 돌가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섞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불에 구웠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색깔로 구워 나오기가 되게 쉬워요. 분명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불에 구웠을 때 남색이 된다던가, 하늘색으로 구웠는데 하늘색이 아니고 뭐 이상한 뭐 미색이나 아니면 똥색이 된다던가, 내가 원치 않는 색깔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색깔 변화가 제일 심한 오늘은 남색을 써볼 거예요. 어, 이따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대충 보시면 아마 조금씩 감이 잡히실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밑색으로 꽃잎에 분홍색을 깔아주고 있고요. 자, 붓을 조금 넓은 붓으로 해서 바탕이 좀 넓으면은 좀 넓게 좀 눕혀서 칠해 주시고요. 이 분홍색 물감은 원래 조금 잘 뭉치는 물감이에요. 잘 되고 뭉치는 물감이라서 좀 물을 많이 타서 붓으로 잘 갠 다음에 발라 주셔야지, 안 그러면 되게 얼룩덜룩하게 막 그냥 겹칠해 갖고 막 떡지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물을 따로 타서 붓질을 많이 이렇게 섞어 준 다음에 칠해 주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제 레드에다가 물을 많이 섞어서 두 번째 중간색 넣어 줄 건데요. 이 꽃은 진하지 않고 밝은 색상이라 살짝만 넣어 줄 거예요. 레드에 물을 많이 섞은 다음에 채색을 하는데요. 약간 음영 정도만 보일 수 있을 정도만 칠해 줄 거예요. 자, 지금 진해 보여도 이게 마르면 뿌얘지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물감을, 도자기 물감은
흙이 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색깔을 내가 칠한 부분과 안 칠한 부분, 그 다음에 진한 색과 겹쳐서 칠한 부분이 마르면 똑같아져요. 그냥 뽀얗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칠했는지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쓸데없이 너무 겹쳐 바르면 불에 구워 나왔을 때 굉장히 붓자국이 지저분해 보이고 그 부분만 쨍하게 그 잎이 이상해지거든요. 자, 자연스럽게 발리는 어디 발랐는지를 기억해 두셨다가 겹칠한데 또 칠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자, 꽃잎의 안쪽 중심 위주로 해서 겹쳐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해서 살짝 음영을 넣어 주고 있어요. 자, 많이 안 들어갔죠. 이 정도면 불에 구웠을 때 날아가지 않을 정도면서 색깔의 음영도 약간 나오면서 이런 정도예요. 진하게는 안 나올 거지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꽃잎이 좀 겹쳐지는구나 라는 이런 정도로 보일 수 있게 나오는 정도예요. 꽃잎을 진하게 안 칠하는 이유는 오늘은 베리 열매가 진하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요. 꽃까지 같이 진하게 들어가 버리면 그림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계속 볼 때. 그래서 꽃은 연하게 들어가고 베리 열매가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레드를 이렇게 물을 많이 섞어서 이렇게 넣어주고 있어요. 처음에 연습하실 때요, 붓자국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붓자국이 조금 더 덜 나게 하려면 이렇게 넓은 부분은 붓을 눕혀서 물감에 물을 많이 섞은 다음에 붓에 물을 많이 섞어서 이렇게 살짝 발라주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붓자국이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저도 지금 칠하는 거 보면 가까이서 보면 약간씩 붓자국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면 색깔에 묻혀서인지 붓자국이 심하게 막 눈에 띄게 나오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부드럽게 꽃을 발라주고 있고요. 그래도 레드는 물을 많이 섞어도 웬만해서는 이렇게 하얀 바탕에는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흙토 빼고는 뭐 이렇게 화장토 바른 그 위에는 그래도 좀 잘 나오는 편이라 물 많이 섞어서 쓰셔도 괜찮은 물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레드 중간색 들어갔네요. 자, 이번에 이파리 칠해 줄 건데요. 그린에 다크 그린에 옐로우를 섞어서 올리브 그린색 이렇게 해서 칠하고 있어요. 연두색인데요. 연두색보다는 조금 더 올리브 그린에 가까운 그런 밝은 색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크 브라운에 물을 많이 섞어서 중간 톤으로 그린 톤을 해 줄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음영 부분을 다크 그린에다가 두 가지 섞을 거예요. 하나는 다크 그린에 파란색을 섞어서 청색을 만들 거고요. 하나는 다크 그린에 블랙을 섞어서 가장 어두운 포인트만 칠해 줄 거예요. 그리고 채색하실 때 인맥을 따라서 선을 채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두 번째 중간색 들어가고 있는데요. 다크 그린에 물을 많이 섞었어요. 지금 보시면 진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요거 물 많이 섞어서 조금 연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 다크 그린은 불에 구우면 굉장히 진한 어두운 뭐랄까 국방색에 가까운 색으로 보일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검은색에 가까운 초록색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을 많이 타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그런 어두운 감이 조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크 그린에 물을 많이 섞어서 이렇게 중간색
초록색은 처음에 불에 구울 때 정말 많이 망했던 색이에요. 이 초록색이 굉장히 진하게 나와서 막 그냥 말도 못하게 막 숫덩이 같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서 여러 번 시행착오 끝에 그냥 저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음영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자, 지금 파란색을 섞어서 약간 청록빛 나는 색으로 나오게끔 어두운 부분을 칠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만 칠해도 조금 음영이 자연스러워지죠. 마지막으로 다크 그린에 블랙을 섞어서 포인트만 살짝 넣어줄 거예요. 아, 그리고 이 도자기 물감은요, 이 화장토, 하얗게 발린 화장토도 그렇고요, 도자기 물감도요, 이게 다 돌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손에 잘 묻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잡으실 때 손에 묻어 나오지 않을 부분을 잡아 주셔야 하고요. 물감 같은 경우는 특히 손에 묻어 나오기 때문에 심한 경우 어떤 물감은 그냥 아예 색깔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 묻어 나와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손으로 막 만지지는 마시고 칠해 주세요. 자, 지금 베리 열매 들어가는데요. 일단 보라색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보라 아니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라색은 다 날아간다 라고 올려드린 거 있죠. 보라색이 그냥 쓰면 다 날아가요. 그게 1100도에서 구울 때는 괜찮은데 저희는 보통 화분이 단단해야 되기 때문에 1230도에서 1250도를 굽거든요. 그러면 보라색이 그냥 다 날아가요. 그래서 저는 보라색에 레드를 섞어서 일단 보라색을 밑 바탕으로 깔아 줄 거예요. 그래도 날아갈 수 있어서 이따가 베리 열매를 좀 진하게 칠해 줄 건데요. 하나는 검정에 가까운 남색으로 칠할 거고요. 하나는 레드에 가까운 조금 붉은 베리, 그러니까 덜 익은 베리는 약간 붉잖아요. 그리고 잘 익은 베리는 까맣고요. 그런 느낌을 살려볼 거예요. 일단은 베리의 바탕을 다 지금 보라색 섞은 걸로 깔아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보라색에 레드를 섞어서 물을 조금 넉넉히 탄 색으로 지금 바탕을 깔아주고 있어요. 근데 열매다 보니까 동글동글한 열매는 빛을 받으면 그러니까 빛을 비추어서 반짝거리는 제일 빛나는 부분이 하얗게 있고요. 그 밑으로 반사광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작은 열매이기 때문에 막 큰 사과처럼 막 반사광을 막 따로 채색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하이라이트 제일 밝은 부분을 뺀 나머지를 일단 밑색으로 다 깔아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일 밝은 부분 빼고는 다 칠하고 있어요. 이게 보라색에다가 레드를 섞은 제일 밝은 색으로 지금 깔아주고 있어요. 이게 색이 좀 진해 보여도 물을 좀 넉넉히 탄 거라서 일단 바닥 밑색이에요. 제일 밝은 색으로 깔아주고 있고요. 자,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요. 빛을 받는 부분을 하얗게 하이라이트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보라로 다 칠해주고 있어요. 혼합 보라 색깔로요. 여기서는 반사광을 아직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밑색이라서 밑색을 먼저 깔아준 다음에 다음 작업할 때 다음 색깔 들어갈 때 반사광 부분을 빼고 비워주고 그리고 위에 부분을 칠해주면 되거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일 밑색을 깔아줄 때는 하이라이트 부분만 빼고 다 칠하고요. 두 번째 색이 들어갈 때, 진한 색이 들어갈 때는 반사광도 꼭 비워주셔야 해요. 자, 지금은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밝은 색을 칠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반사광 부분 없이 그냥
하이라이트 부분만 빼온 나머지를 채색하고 있어요. 자, 지금 밑색 들어가고 있고요. 베리 열매도 저희가 뭐 꽃이라는 것처럼 색깔이 단색이 아니고요. 조금 두세 가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색깔이 불에 구워 나왔을 때 굉장히 깊이감 있고요. 굉장히 색깔이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냥 딸랑 그냥 보라색 하나 채색하는 거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1월 4일 날 초벌 가마 예약돼 있어요. 여태까지 제가 채색한 동영상 올려드린 것들 거진 다 1월 4일 날 굽거든요. 구워 나오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한번 제 영상 다른 데에서 이렇게 올려놨던 애들 불에 구웠을 때 깊이감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화분도 아마 1월 4일 날 초벌 구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벌도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올려지게 될 거예요. 되게 기다려지시죠? 저도 되게 기다려지는데요. 이게 지금 채색하는 거는 뿌옇잖아요. 근데 이게 불에 구워 나오면 굉장히 이 붓터치에 따라서 깊이감이 달라지거든요. 자, 이번에 밑색 다 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 열매, 익은 열매, 덜 익은 열매 이렇게 표현해서 채색을 조금 달리 할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요거는 물감이요. 자, 보이세요? 요게 파란색 계열이에요. 파란색 계열인데 조금 남색 계열이에요. 근데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파란색으로 보여요. 제가 지금 칠해 보는데 칠을 하다 보면 아마 너무 쨍하고 막 눈에 거슬리실 수도 있어요. 파란색을 여기다 왜 썼을까 아마 그러실 수도 있겠어요. 제가 처음에 너무 놀랬던 게 이 색이거든요. 분명 파란색인데 이게 구워 나오면 남색이 되거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해놨던 작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물을 많이 섞으면 남색이 연하게 표현이 되고요. 진하게 쓰면 그냥 검정색에 가까운 남색에 가깝게 나와요. 근데 이 파란색만 쓰지 않고요. 저는 여기다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약간 더 어두운 베리가 익으면 까만색이 되기 때문에 블랙을 섞어 줬어요. 그냥 파랗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남색을 바탕으로 깔아주고 그 위에 블랙을 섞어서 어두움을 표현해 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아까 그 물감 보이시죠? 그 남색 물감을 지금 연하게 해서 칠하고 있어요. 근데 사진에는 보라색 바탕을 깔고 그 위에 했는데도 되게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자, 제가 화분을 만들었던 화분 불에 구운 거 보여드릴게요. 짜잔, 되게 어둡죠? 이거는 물을 많이 안 탄 거고요. 자, 요거는 물을 조금 넉넉히 타서 조절을 해서 요렇게 물 조절을 해서 나온 남색 계열이에요. 자, 이게 지금 나중에 익은 베리를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검은색에 가까운 남색으로 칠할 거거든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색이 들어가도 파래요. 자, 이따가 나중에 조금 더 어두운 색을 검정을 섞어서 할 건데요. 그것도 역시 색깔에 변화가 거의 없어 보여요. 이게 화분이 흙이 확 빨아들여서 물감이 뿌옇게 마르거든요. 그러면 진짜 칠했는지 안 칠했는지 절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칠했는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물을 넉넉히 섞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색깔은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지금 파랗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물을 넉넉히 섞어서 지금 중간색을 칠하고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은 잘 안 보이시죠? 자, 일단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익은 열매는 이렇게 칠해 줄 거고요. 베리가 덜 익은 거는 빨갛거든요, 열매가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레드색을 써서 다시 칠을 할 거예요. 자, 요번에 칠하는 건 중간색이라 반사광 부분을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하이라이트 가장 빛이 비추는 곳을 밝게 빼주시고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맨 밑에 부분을 색깔을 빼고 칠해 주세요. 그러면 입체적으로 색깔이 이 작은 열매는 그것만 해도 입체적으로 나와요. 여기다가 막 방사광 부분을 뭐 색깔을 쓴다고 하면 색이 굉장히 조잡해져서 열매가 지저분해지거든요. 자, 요거는 나중에 까맣게 좀 비추는 듯한 남색 계열의 열매로 익어서 나오는 열매들이고요. 그다음에 잠시 후에 약간 덜 익은 열매 붉은색을 쓸 거예요. 자, 요런 거는 반복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눈여겨 봐두세요. 요런 거는 작은 열매는 오히려 편할 거예요. 이렇게 익은 열매를 표현한 열매 중간색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덜 익은 붉은색 열매를 칠할 건데요. 중간색으로 레드를 보라색의 레드를 섞은 밑바탕에 있던 베리 위에 레드에 물을 넉넉히 섞어서 중간색을 넣어 줄 거고요. 칠하는 방법은 아까와 똑같아요. 제일 밝은 빛이 도는 쪽을 제외하고 밑에 반사광 부분을 비워둔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칠해 줄 거예요. 자, 어떠세요? 조금 더 입체감이 살죠? 이래서 색깔을 칠할 때 하나로 똑 떨어지게 칠하는 것보다 이렇게 색깔로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을 칠해 주니까 그냥 저절로 음영이 생기죠. 이래서 나중에 불에 구워 나오면 느낌이 굉장히 깊은 색이 될 거예요. 당연히 색깔이 붓질이 여러 번 들어가니까 색이 깊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덜 익은 베리 열매도 채색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붓은 가는 붓인데요. 열매가 작다 보니까 가는 붓으로 해줘야 그나마 라인이 뭉개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좀 붓을 너무 큰 걸로 하면 라인이 묻혀버리거나 뭉개져서 최대한 가느다란 붓, 이거는 영호예요. 영호 붓으로 해서 제가 채색을 하고 있어요. 제일 밝은 하이라이트 빼고 아래 반사광 부분 빼고 가운데 부분 위주로 해서 칠해주고 있어요. 자, 열매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어요. 자, 꽃보다 색깔이 진하게 들어간다고 했죠, 아까요. 열매가 포인트라서 열매가 색깔이 좀 진하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해 보여도 실제적으로 물 조절을 해서 만약에 물을
그러니까 베리 자체가 조금 은은한 느낌으로 칠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전체적으로 물을 많이 섞으셔서 최대한 밝게 빼주시면 되고요. 좀 어둡게 진하게 좀 칠하고 싶다 하시면 거의 원액에다가 물을 약간만 섞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제가 화분 4가지인가 보여드렸는데 아마 베리 색깔이 다 다를 거예요. 그거는 제가 물 조절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색깔을 조금 달리 해봤어요. 좀 진하게 칠한 거는 뭐 베리 열매가 까맣게 나올 거고요. 조금 물을 많이 섞으면 남색에 가까운 색이 나올 거고요. 조금 더 덜 칠한다 그러면 또 파랑에 가까운 열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중간색은 들어갔나 봐요. 이제 어두운 색 포인트만 칠해 줄 거예요. 하이라이트하고 반사광 부분 그 사이에 고기가 가장 어둡거든요, 열매는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포인트만 어둠을 줄 거예요. 까맣게 익은 열매는 제가 이 남색에 블랙을 섞어서 포인트를 줄 거고요. 덜 익은 빨간 레드 부분에는 제가 레드하고 블랙을 섞어서 갈색으로 제가 넣어 줄 거예요. 포인트만 넣어 줄 거예요. 이건 다 넣으면 여태까지 했던 작업이 무의미해지거든요. 입체감이 사라져 버리고 다시 판화가 되기 때문에 다 칠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제일 밝은 하이라이트 밑으로 해서 반사광 부분은 그대로 빼주고요. 가운데만 포인트로 해서 툭툭 찍어주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영되는 부분이요. 자, 근데 이거 칠하면서도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이게 색깔이 진하게 들어갔다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마르면 또 쏙 들어가서 칠했는지 안 칠했는지 기억을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칠했는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블랙이 많이 들어간 색이기 때문에 여러 번 겹칠해지면 쨍해지거든요. 요거는 남색에 블랙을 섞어서 진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포인트 부분만요. 어두운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 밑으로 해서 넣어주고 있죠. 아까 제가 사진 올려드린 거 불에 구워 나온 거 베리들 한번 보세요. 중간중간에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 보세요. 제가 물감이랑 쓴 양에 따라서 베리가 다르게 나왔거든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진한 걸 좋아하시면 색을 진하게 쓰시면 되고요. 연한 걸 좋아하시면 연하게 쓰시면 돼요. 그 정도로 구워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찾아봤어요. 근데 옛날 거라 사진이 별로 없네요. 다 나가고. 자, 지금 다 칠하는 게 아니고 포인트 가장 어두운 부분만 칠해주고 있어요. 자, 어두운 부분을 칠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표가 안 나죠. 이 물감이 화분이 흙을 쫙 빨아들여서 물감을요. 빨아들이다 보니까는 색깔 자체가 표현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덜 익은 레드 베리. 자, 이거는 레드에다가 블랙을 섞은 갈색이에요. 그것도 가운데 포인트만 톡톡 그려주고 있어요. 자, 어떠세요? 확실히 아까보다 좀 입체감이 살죠. 근데 이것도 마르면 그나마 얘는 마르면 색이 조금 표현은 돼요. 근데 아까 그 블루 계열은 까만색을 섞어도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어딜 칠했는지 잘 구분해 뒀다가 이렇게 입체감 나게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잘 잡아서 캐치하셔서 채색을 하시면 돼요. 자,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많이 채색을 하고 있네요.
자,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오늘은 이 파랗게 보이는 남색 물감이 음, 파란색처럼 보이지만 이게 불에 구워 나오면 남색으로 된다는 거, 완전 달라진다는 거 제가 요거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제가 구워 나온 사진 보여드리니까요. 자, 요것도 제가 1월 4일 날 초벌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 주쯤에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나온 아이들 영상 올려드릴게요. 채색한 거하고 제가 그동안 쭉 올려드렸던 아이들 채색하는 영상하고 불에 구웠을 때 얼마나 깊이감이 달라지는지 그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꽃 가운데 수술 부분 조금 진하게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요, 이거는 레드에 블랙을 섞은 갈색으로 해서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수술만 조금 넣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수술을 넣어 주니까 조금 더 깊이감이 또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 베리 열매가 참 귀여워요. 그래서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손이 많이 가요. 붓질을 하려면요. 근데 이렇게 붓질을 많이 해서 제대로 칠해 놓으면 불에 구워 놨을 때 깊이감이 있어서 굉장히 예뻐요. 요런 화분들은 베리 열매 같은 경우는 해 놓으면 또 금세 나가더라고요. 인기가 많아요. 자,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네요. 오늘은 지금 1월 4일 가마 맞춰 놓고 나서 그 전에 막 작업하는 환경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토 마르는 거 제가 비닐을 씌워서 조절한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 물감으로 보이는 이 남색 물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구워 나왔을 때 이 색깔이 남색으로 된다는 게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구워 나왔는데 남색이 되더라고요. 칠할 때는 반신반의했는데요. 진짜 구워 나오니까 색깔이 깊이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 이런 느낌이겠구나,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 남색을 써서 오늘은 남색을 소개해 드렸어요. 자, 마무리 되어 가고 있네요. 색깔은 도자기 물감은 어떤 물감을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물감을 써보고 이해하고 어떻게 내가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예쁘게 표현을 할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감은 뭐 쓰냐 막 이러시는데, 물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붓질을 하고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깊이감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자, 지금 이파리 아까 제가 칠했던 거에 레드를 물을 많이 섞어서 칠을 해주고 있어요. 베리 열매는 익을 때쯤 되면은 이렇게 이파리가 약간 불그스름하게 오그라드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게 이쁘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저는 베리 열매는 익을 때쯤에는 파란 열매, 파란 이파리보다는 이렇게 붉은색을 써주면 이파리 색이 훨씬 더 구워 나왔을 때 색이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레드를 쓰고 있어요. 레드에 물을 많이 섞어서 이 바깥쪽으로 해서 라인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도 같이 해주고 있어요. 이게 밖에만 레드로 칠하면 쨍해지거든요. 그래서 안쪽도 같이 칠해주고 있어요. 자, 아까 초록색 쨍하게 있었던 이파리보다 느낌이 좀 더 낫지 않나요? 이게 불에 구워 나오면 조금 더 짙은 색이 돼서 되게 예뻐요. 제가 가끔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초록색과 레드의 궁합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이어서 또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고맙습니다. 소양수지합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